폼을? 네. 폼 갖고 왔어. 그 239, 18-6. 욕하지 마. 아, 18-6이요. 아무도 PD가 없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어떤 게 없어? 펌을 PDF. 니거 외워 들어가면 되지. 근데 18-100? 18-6이요. 보내주고 싶거든. 어디라고 해야 되고 이메일도 안 되네. 18-100? 6번이요. 6? 이거의 답이 자, 물 위에 자 높이가 D, 이것도 학교 기출로 나온 적이 있어. 자, 전등이 있다. 물의 깊이도 D가 됐을 때 전등의 상이 생기는 곳은 바닥 밑면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곳인가 라는 문제가 되겠지. 자, 얘는 그냥 풀면은 안 풀리고요. 약간 풀어야 돼요. 수면의 깊이 둘다 난감하네. 제가 여기에 달하고 이야기해. 오케이? 자, 이 전체 이 깊이가 여기 지금 D만큼 위쪽에 떨어진 곳에 물체가 있다라고. 오케이? 자, 이 물체가 어떻게 보이는가? 자, 첫 번째 얘는 자 들어가지. 그러겠지? 그래서 굴절되겠지. 굴절돼. 굴절돼서 반사되겠지? 마음에 안 드는구나. 자, 여기서 반사되겠지? 그런 녀석이 이렇게 보이겠지. 그쵸? 자, 이때 이 사람은 자, 여기에 물체가 있고 어디에 있는 것처럼 직선으로 나타나는 이 위치에 물체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거예요. 그쵸? 그지요? 네. 자, 이렇게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계산을 할까? 사인 세타하고 세타도 잡고 스나이프 누구로부터 버리는 거지? 이게 바닥으로부터 얼마 되는 곳에 있냐라는 거지. 여기를 계산하는 거야, 겨우? 굴절류 관계가 주어졌니? 안 주어졌는데 답에는 n이랑 굴절을 줬어요. 그러니까 n이라고 같은 새끼들이야. 이런 게 많아요. 자, 그렇다면 이 이사각을 셌다라고 하자. 그렇다면 얘는 이런 관계를 보여주지. n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값이 되지. 자, 이 값이 n 곱하기 이 값이 얼마가 돼? 이게 왜 이렇게 외치는데? n이? 와, 까먹는다, 그렇죠? 이거 지난주에 인과계로 풀어준 문제인데.
세타 원이고 세타 원이고 이 길이는 뭐가 돼버리지? 이 길이는 이 길이를 여기를 d라고 하고 여기 세타 원이니까 d 곱하기 탄젠트 세타 원이라고 할 수 있고 요 길이는 얼마가 되니? 얘는 2배의 d 곱하기 탄젠트 세타 원이라고 세타 2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렇다면 자, 저 녀석은 이 전체 길이가 얼마가 되니? d 곱하기 탄젠트 세타 1 더하기 2배의 탄젠트 세타 2가 돼버리지. 2배의 탄젠트 세타 2가 돼버렸어. 탄젠트 세타 2가 저 전체 거리고 이 깊이가 x라고 한다면 x는 이게 세타 원이지? 탄젠트 세타 원은 또 뭐라고 쓸 수 있니? x 더하기 d라고 쓸게. 이만큼을 x라고 했으니까 x 더하기 d 곱하기 이 거리를 d 플러스 x 곱하기 탄젠트 세타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렇다면 탄젠트 세타 2라고 하는 녀석은 d 곱하기 탄젠트 세타 1 더하기 얘는 n분의 탄젠트 세타 1이라는 값이 d 플러스 x 곱하기 탄젠트 세타 1이 되겠지. 그럼 탄젠트 세타 1은 다 지워버리네. 그렇다면 d 곱하기 n의 n 플러스 1이라는 값이 d 더하기 x가 됐어. 따라서 x라고 하는 녀석은 고민이 이렇게 했다. 얘는 x라는 녀석은 d 더하기 n분의 d 빼기 d가 됐지. 그래서 x는 n분의 d형이 답이 이렇게 간단하지 않은데 근데 2D가 생각. 이거 여기 빼먹었구나. 에이씨.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요. 어?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어? 이 상이 어디에 생기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어? 그럼 얘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자로 들어간다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는 근사가 뭐가 되지? 세타가 매우 작다는 근사. 수직으로 들어가면 겉보기 깊이고 뭐가 다 계산 못해. 그러면 그냥 이 굴절률의 n인 v가 길이가 n분의 d라고 되는 거랑 같은 효과 아니에요? 이거? 네. 얘 일자로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면. 근데 이거잖아. 네. 그러면 그 똑같이 굴절률이 n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n분의 d 플러스 d만큼 거리에 있는 상에서 거울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네. 이게 니네 몇 기야? 니네 4기 때밖에 문제가 나온 적 있어. 4기 때인가 3기 때 문제 나온 적 있어. 이 문제가요. 똑같이. 근데 가끔 보이는 문제야. 가끔 이번이었으면 좋겠다. 화보는 애들이 워낙 많이 풀어서. 근데 많이 풀어도 풀라고 하면 막상 안 풀려. 선생님 이거 적어도 1년에 두세 번 푸는데도 생각해야 될 때가 많아. 머릿속에 이제 막혀가지고. 하나는 너 머리 언제 자르는 거야? 올해 초등학교 때. 초딩 때요? 머리가 길잖아. 올해 초에 잘랐어요. 어? 올해 초에 잘랐어요. 빠삭. 아니요.
한 이만큼? 에라이. 단발한질 있어요 저. 선생님 맨날 이만큼 깎아. 한 달에 한 번씩. 다그 남자는 한 달에 있으면 더 먹는 거야. 보통 하루에 1mm 정도 자란다고 해도 머리카락이. 나도 머리 길까? 길러봐봐. 겨울에 좋아. 뒷목 보고. 나 이렇게 추우면 목도리처럼 하는 거. 근데 그 얘를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이 여기서 어? 어떨 때가 수렴이고 발산인지를 쌤이 꼭 알고 시험에 들어오라고 하셨는데 뭐가 수렴이야? 그냥 제가 그 말을 문제로 그러니까 이 R 두 개를 보고 이게 수렴인지 발산인지 라고 말씀했어. 그거는 꼭 렌즈 알아야 제작자 공식을 보면은 쉬워. 어?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게 그거 같아. 이 렌즈가 발산 렌즈인지 수렴 렌즈인지를 확인하라는 거 같아. 이게 볼록이랑 오목이랑 그렇지, 다른 뜻이야. 볼록 오목 이거를 확인해 보는데 렌즈 제작자 공식이라는 게 있어. 렌즈 제작자 공식은 F분의 1이라는 것은 n-1 곱하기 얼 첫 번째 구명 경계의 문자 반지름 이것 마이너스 얼 2분의 1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얘는 제일 경계면이니까 빛이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볼록하게 돼. 볼록하게 되면 플러스. 자, 오목하게 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야. 오케이? 자, 그리고 이쪽 면에 대해서 이렇게 볼록해서 빛이 이렇게 가지? 그럼 얘가 플러스야. 잠시만요. 아, 그냥 뭐가 오른쪽으로 볼록하면 플러스, 왼쪽으로 볼록하면은 얘는 마이너스야. 이렇게 생기면 플러스, 이렇게 생기면 마이너스라는 뜻이야. 네.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래서 여기에다 대입해주면 다 풀려. 정 헷갈리면 이 식은 기억할 수 있겠지. 이 식은 기억할 때 정 헷갈리면 이렇게 얘기해. 볼록이 되려면 F가 뭐가 돼야 돼? 수렴 렌즈가 되려면 F가 뭐가 돼야 돼? 항상 어떤 조건이든 양의 값이 되겠지. 양의 값은 당연히 어로는 양의 값이 되면 되고, 얼 2분의 1이 항상 양의 값이 되려면 얼 2가 뭐가 돼야 돼? 음의 값이 돼야 되겠지. 이게 양쪽이 양볼록이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양쪽이 볼록인 경우. 이건 볼록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헷갈리면 얘가 발산 렌즈가 되려면 F가 항상 음의 값이 돼야 되잖아. 근데 얘는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어? 요게 항상 오목이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이게 음의 값이 되려면 어로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음의 값이 있고, 뒤에 부분도 마이너스 달렸으니까 항상 음의 값이 되려면 얼트가 뭐가 돼야 돼? 양의 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볼록이 각각 뭔가 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빛이 진행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상관없이 항상 뭐가 돼? 플러스. 이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진행 방향에서. 그냥 이해합니까? 말 그대로 바깥쪽이 더 넓은지 안쪽이 더 넓은지 모르는 거. 완전 고마웠잖아. 그거 10초 얘기하는 거거든. 뭐 그리고 이건 지금 안 해줬어. 근데 이건 조금밖에 아, 시간에 풀었는데 구명경기인데 또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있어. 아주 복잡한 거는 못 풀 테니까 쉬운 것만 보면. 자, 이런 구조는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 어떤 이거 할리데이 문제야. 자, 여기 바닥에 구면의 일부를 갖다 이렇게 잘라놓은 거야. 잘라놨는데, 자, 이 아이는 원래 반지름이 얼마? 5cm였대. 5cm였대. 자, 5cm였는데, 자, 이때 얘 부조율은 얼마라고 할까? 이 숫자 지정하게 할 문자로 할까? 자, n이라고 할까? n. 자, 그리고 요 i는 h라고 할게.
오케이? H라고 하고 자 여기 자 에서 볼 때 잠깐만 이것도 생략하지 말고 뭐라고 할까? 어디라고 할게. 자 이렇게 할 때 여기 위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뭘 바닥을 보는데 바닥을 봤다는 것은 바닥과 이 물질의 사이에 물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돼. 오케이? 이 물체가 어디에 보이려나 라는 문제야. 바닥에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일까? 이때 실제로 바닥에서 나온 빛은 위에서 볼 때 이렇게 굴절해서 이런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래. 이런 형태로 보이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위치에 생기는지 한번 보자. 이 말이 안 된다. 뭔가 이상했어. 그림은 그리니까 이상. 바깥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다. 오, 진짜. 자, 얘는 구명경계 문제로 봐야 돼. 처음에는 시도할 때 얘도 겉보기 깊이라고 부르려고 했었어. 근데 방향을 약간 틀어도 항상 직진하는 빛밖에 없지. 겉보기 깊이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구명경계 문제로 본 거야. 매질 N 속에 이만큼의 거리, 얘는 얼마가 돼? 얼마에 H라는 거리에 물체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냥 H 아니에요? 그냥 H 아니에요? H구나. H에 있는 거리에 물체를 보는 거야. 이 물체를 볼 때 얘는 바깥쪽에 있는 관측자가 볼 때 어떻게 보일까? 이쪽에 생기지 않는 거니까 얘는 허상이 생길 것 같아. 자, 그러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자. P분의 1 더하기 I분의 여기서는 P라는 녀석이 매질 속에 있는 거지. P분의 N 더하기 I분의 1이라는 녀석이 자, 뭐가 돼버립니까? 구명경계 문제인데는 n에서 1로 가니까 1-n 곱하기 월분의 1이라는 관계식을 쓰게 되는데 자, 얘를 식에 적용해서 쓰게 되면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자, P 대신에 뭐가 돼? H지. H분의 N이라는 더하기 I분의 1이라는 값은 I분의 1이라는 값은 얘는 1-n 곱하기 n에서 바깥쪽으로 가니까 1-n이 되겠지? 자, 1-n 곱하기 얘는 진행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볼록이야? 오른쪽 볼록이지. 그럼 뭐가 돼? 부가 음이 돼버리겠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월분의 1이라고 쓰게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 n-1 곱하기 월분의 1이라는 값이 돼버립니까? 따라서 I분의 1이라는 값은 월분의 n-1 마이너스 H분의 N이라는 값이 되버리겠지. 오케이? H분의 N이 되버리죠. 그래서 얘는 이거 실제 숫자 계산해서 해보면은 뭐가 되버리냐면 이게 원래 값이 월이 5cm였고 H가 3cm였고 N이 1.6이었는데 귀찮으니까 뭐라고 할까? 1.5라고 해볼까? 6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됐을 때 값을 살펴보면 얘는 I분의 1이라는 값은 5분의 얼마가 되지? 이것만 틀리니까 0.5가 돼버리지. 0.5 마이너스 H는 얼마가 되니? 3분의 1.5가 돼버리겠지. 그럼 얘는 얼마가 돼버립니까? 15분의 그냥 갈게. 1.5 마이너스 7.5가 돼버립니까? 예.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얼마? 15분의 6.0이 돼버립니까? 자, 그러면 i라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값이 돼버립니까? 아니요. 아니야? 왜? 6.0이니까 15니까. 뒤집는 건가? 5는 3 아니에요? 그러면? 3?
3, 3 나누면 시작했다. 지금 시작. 너 어렵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5 3이 보인다는 얘기야. 얘 이곳으로부터 그렇다면 얘는 2.5cm 곳에 허상을 갖게 하는 거지. 이해합니까? 이번 주 이번에 나오냐 했더니 계산 시간이 또 맞는데. 요즘 박지성 나오던데? 왜요? 그 공찬으로 있잖아, 어벤져스. 거기 나고. 저기 죽어야 돼. 박지성 조기 죽어. 박지성이 차분 건 이해를 가장 잘했지. 흥민이가 더 잘하지. 근데 점점 더 잘하는 것 같아. 옛날에 펠레, 마라도나, 그 다음에 이제 재밌으면 죽어. 호나우지 위에는 브라질 없네? 브라질 축구 잘하는 누가 있니? 네이마가 아, 걔 있구나. 네이마르 있구나. 이마가 브라질 연기마. 네이마르가 있다. 점점 잘하는 것 같아, 걔는. 근데 메시 왜 아르헨티나는 없지? 메시가 아직도 너무 잘 뛰고 있어서. 메시가 너무 잘해서. 호날두 되게 독특한. 호날두는 이제 마틴 간거 같지 않니? 요즘?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메모 논란 끝났지. 메모 논란이. 예. 메시하고 호날두? 끝났어. 메시지. 몇 년 전에 끝났지. 원래 메시 아니야? 원래는 약간 양간이 있었는데. 이번에 내한 한번 하고 이거 오지게 먹은 대로 끝났죠. 근데 인성 자체가 호날두하고 메시하고 차이가 무지 크잖아. 그 어느 정도였냐면 피파 게임에서 그것 때문에 호날두 카드 가격이 딱 막혔어요. 시장이 망했어. 그랬어? 그 정도로 떨어졌어. 근데 너무 못하잖아 요즘. 누구요? 호날두. 실제 실제 경기에서. 안 하죠. 실제 경기에서 못해. 지금까지 나왔어. 오셨어. 한별이 직접. 요번에 포르투갈한테 졌잖아. 유럽 쪽에서 하는 네이션스 게임이 이번에 축구를. 지금 축구 대매치 기간이잖아. 아 그래요? 요즘 관심이 없어. 스페인한테 1대0인가를 졌지. 호날두 신경질만 부리고 다닐 것 같은데. 질문 더 있습니다. 이번에 쌤이 대놓고 시험 문제 하나 알려줬어요. 그 자유당 고정당 판사 수많은 예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제를 냈다. 알아서 연습해요. 아 그거 뭐잖아. 얇은 막 가서. 그러니까 얇은 막이랑 그 기울어서 들어오는 거랑 메이커슨 실험이랑 뉴턴링을 해주셨는데 누구 거? 마이클슨 마이클슨. 그 마이클슨은 근데 고정된 자기단 쓸 게 없어. 네, 그 진공 그 안에 치우고 넣는 거 그거를 해주셨고 시작했어. 그리고 뉴턴링하고 끝내주셨는데 구절 계산하는 거? 네, 그래서 구절 계산은 학교 기출에 있어. 공기에 그거를 계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들으시고 설명하셨고 그거 약간 좀 꽂혔어. 이거 말고 좀 유명한 거 좀 나올 만한 거 몇 개 더 있을까? 모양 고정당반사? 고정 학교 시험에서 안 낼 것 같아서. 기하강학인데 이것은 기하강학인데 이거를 뭘로 해석해? 화상 고정된 거 간섭으로 얘기하지. 벌써 좋아요. 자 여기에 안 하면 안 해줄 텐데 광원이 있어. 오케이? 광원이 있어. 여기서 빛이 퍼져나가는 거야. 퍼져나가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 그 스크린이고 여기는 신기해서 거울이 있어. 맞아요. 이거 문제 어디 봤어? 그래서 임의의 위치에서 간섭 조건을 보자는 얘기야. 이때 이 길이를 n이라고 하고 이 길이를 x라고 하는데 얘는 어떤 빛이 갈 수 있어. 직접 가는 빛이 있을 수 있겠지. 이거는 기하학적으로 계산을 해야 돼. 얘 여기에 대해서 쭉 보내서 이 길이를 알고 있다. 이 거리를 뭐라고 할까? D라고 얘기할 때. 이거 실제 거리 계산할 수 있어야 돼.
또 다른 경우의 빛은 자 얘네들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 한 빛이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반사돼서 이렇게 오게 되거든. 이거 간수무늬를 주는데 조심할 거. 이 반사가 무슨 반사야? 고정단 반사가 위상의 반만큼 바뀌어. 그래서 얘 연장선을 보는 거야. 얘 D만큼 떨어진 곳에 서로 위상이 반대 빛이 오는 걸 계산해 주면 돼. 저는 훨씬 편하겠다. 그래서 얘 이 거리하고 이거 계산할 수 있겠지? 네. 그럼 이 거리 알 수 있잖아. 네. 얘 이 거리 알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발꼬든 조건은 0의 조건이 바뀌어야 돼. 얘가 위상이 어때? 180도만큼 변화됐단 말이야. 이거 인생에서 페이지에 있었어. 왜냐면 내가 최근에 이 선생님 수업을 안 했잖아. 그 수업을 안 했는데 문제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 문제 유명한 문제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상을 반대로 놓고 계산하면 돼. 오케이? 고정단에 뭐 n 더하기 2분의 1 람다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바꿔서요. 고정단이 한 번 있기 때문에 발기무늬가 원래는 2분의 람다 곱하기 2n인데 얘는 2분의 람다 곱하기 2n 플러스 1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두운 무늬는 상쇄 간섭은 2분의 람다 곱하기 2n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이거는 시험 잘 봐야 하는데 공부하기 싫네.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점수만 잘 나오기를 바라는데 이거 했죠? 많이 했죠? 애들이 막 선생님 되게 오랫동안 가르쳤잖아. 근데 옛날에 선생님 어릴 적에 애들이 가는 생각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 선생님 중학교 때 이번에 막 그런다. 선생님 시험 크나도 일도 신경 안 썼으니까 뭐 시험 있는지도 모르고 학교 다녔으니까.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이게 다음날이 시험이었다는데 내가 왜 그러나 그랬어. 이 새끼가 갑자기 가는데도 아씨 오늘 밤에 전쟁 났으면 좋겠다. 왜? 왜? 야 그래야 시험 안 보고 응? 시험? 무슨 시험? 내가 우리 중간고사잖아. 아 내일 시험이구나. 선생님 그렇게 살았고 그 친구는 공부도 안 하면서 스트레스 하고 가고. 그 다음에 갑자기 많은 문제가 다 나오는 것처럼 하게 되는데 항상 머피의 법칙이 적용되지 시험에. 내가 안 본 문제만 골라서 나온다. 이거 안 나오겠지 하면 나온다? 한 번도 안 하고 그랬죠. 그게 머피 법칙이야. 그래서 뭐 이거 안 나오겠지 하고 뭐 야 이런 건 안 될 거야. 옆이 없지. 그럼 무조건 풀어놔. 반드시 나와. 그러니까 안 나올 것 같은 예감이 있는 것은 반드시 직접 풀어본다. 감이 안 좋다. 자, 또 질문. 할리데이가 체크를 해놓는데 할리데이가 안 하는 거 같아. 이거 아이패드 큰 거 살 거야. 후회돼. 그쵸, 저도 후회돼요. 작은 게 좋다고 그래갖고 큰 게 뭐 휘니 뭐니 해갖고서는 그랬더니 뭐 휘기는 개뿔. 그게 먼저 되지 않아. 깔고 앉아도 안 좋아. 그 전에 메인보드 먼저 줄 거고. 그래갖고 아씨 큰 거 살 거 눈도 나쁜데 후회 망치는지 모르겠어. 뒤에 핵물리학에서는 도대체 질량 별수 하나밖에 말고는 뭐 나올지 모르겠고. 핵 거기에서 알파벳과 분계. 그 다음에 분계 공식이 있었잖아. 분계 방정. n은 n0 2에 마이너스 난다. 분계 방정은 반드시 한번 써봐. 맞다시. 선배님 완료? 분계 방정식 아직 완료? 아직 공부를 안 했다고?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고 있는 거죠. 맞다시? 진짜 나올 것 같아서 한번 해줄게. 자, 얘는 분계 속도는 자 t분의 dm이라고 하는데 누구에 비례해? 모원수의 양에 비례한단 말이야. 그치? 이때 이 값은 점점 감소되니까 dt분의 dm이라는 녀석을 약속해서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n으로 쓰자는 얘기야. 그러면 n 보내주면 얘는 n분의 dn이라는 값을 마이너스 람다
T가 될 거겠지. 이때 얘는 모은 수량이 N제로 현재의 양이 N분의 Dn. 그래서 마이너스 인테그럴 람다 곱하기 dt 0부터 t까지야. 그렇다면 얘는 ln n0분의 n 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람다 t가 돼버리겠지. 역함수 취하게 되면 n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데 n0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t가 되겠다. 여기서 분계계수라고 하는 람다 값을 구해야 되겠지. 분계계수라고 하는 람다 값을 구하는데 그걸 구하기 위해서 반감기라는 걸 이야기해 볼게요. t분의 1이 반감기. 자,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n0가 뭘로 바뀌니? 2분의 n0로 바뀌게 되는 거야. 오케이? 2분의 n0로 바뀐다. 따라서 2분의 n0 라는 값은 n0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t 2분의 1이라는 값이 되겠지. 그럼 지워지고 지워져. 자, 마이너스 람다 t 2분의 1이라는 값은 t분의 1이라는 값을 학교에서 마이너스로 구배우니 마이너스 넣고 했습니다. 그래. 안 놓고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럼 똑같이 그냥 해주면 돼. 자, 이 값은 얼마가 되지? n 2분의 1이라는 값이 되어버리지. 따라서 람다 t 2분의 1이라는 값은 ln 2가 되는 거야. 따라서 분계계수, 이거 직접 묻는 문제도 많아. 분계계수 얼마냐고 걱정이 뜬금없이 분계계수 반감기분의 ln 2가 되는 거야. 자, t 2분의 1분의 ln 2가 분계계수가 되지. 원래 값에다 넣어보면 n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데 n0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2분의 1분의 ln 2 곱하기 t라는 값이야. 그럼 얘는 n0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자, 얘는 플러스로 바꿀 때 ln 2분의 1에 t의 2분의 1 분의 t가 돼버리겠지. 자기 자신의 역함수 취해주면 자기 자신값이 돼버리지. n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t 2분의 1분의 t라는 값이 방사능 분계식이 되는 거야. 여기서 얘는 분계계수. 이거하고 짝 맞추는 거, 숫자 맞추는 것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원자에게 크기 얘기했니? 안 하셨어요. 원자 질량수가 원자의 크기라는 건 안 했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크게 얘기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아무래도 5번째 보고 원자의 반지를 구하는 건데 또 질문 필요 없도록 질문을 해라. 알파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고 베타가 양성자하고 감마가 중성, 양성자로 전전한다고? 베타가 전자지 바보야. 전전 아닌가? 진짜? 그럴까? 응? 그거는 나오게 되면 원소 주기율표가 포함돼서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시험지 맨 뒷장을 봐. 항상 원소 주기율표 일부를 거기다가 프린트해갖고 주셨을지도 몰라. 갑자기 원소 이름도 모르는데 막 이걸 해놓고 네모칸 쳐놨대. 원소 이름에다. 그럼 주변에 원소 주기율표가 있을 거야. 그래, 이번 중간고사들 무슨 선생 뭐 주기율표 썼어야 돼. 그건 아닌가? 인간이 나도 몰랐어. 뭐 틀려야지. 요즘 모기가 엄청나게 많다. 갑자기 한참 사라지네. 선생님 7년 동안 모기한테 쏘인 방수만큼 3일 동안 쏘였다. 근데 미친 새끼들이 피도 못 빨고 꼭 너도 빼. 넣다 빼. 어젯밤에 작업할 게 있어갖고 밤새는데 2마리를 잡았는데 우와 대박. 새벽에 잠깐 자려고 잠깐 눈 묻혔는데 와 곳에 와서 또 못 빨고 지랄이야.
이 잡기 근데 어디서 계속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우리 현관이밖에 없어. 현관밖에. 양배랑 하는데 막 보면 숨이 보고 쓰는 거 있어. 왜 그러냐면 옆에 불 켜있는데 주변에 불 켜져 있는 게 우리 학교밖에 없어서 여기가 불빛 꽤 많아? 엄청 많아요. 특히 야간면. 저녁에 이제 방충망이 약해? 네. 이게 틈 사이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방충망 사이 틈이 좀꽤 넓어. 넓고 들어오기 좋아요. 그 문틀 틈? 그러면 전자무기랑 갖다 놔야 되겠다. 전자기기 사용금지니? 아니 이제 아이패드 다 쓸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전자무기하고 아이패드에다 옮기잖아. 모기약 갖고 와서 불 피우고 해. 아니 지금 너무 싫어요. 너무 많아. F킬러 갖고 가야 F킬러. 갑자기 나 모기한테 인기 많아가지고. F킬러 갖고 가야 F킬러. 근데 전에는 손으로 다 잡았는데 안 보이니까 이제 F킬러로 치 뿌려보고 끝이야. 잘 안 죽던데 요즘에. 자, 아니 잘 죽어. 다음 팀은 쟤는 오늘 변이 조리를 펴놓고 있어. 반대쪽에 이야기해야 되는 게 있어. 아우씨, 너도 진짜 절약하는구나. 그 수업과 그 수업이 차이가 엄청나게 클 텐데. 선빈아, 네. 왜 그래? 페이지가 그런데 페이지가 다르다고 해도 바로 안 배우잖아. 연애 아니. 1학년 형님들이 우리 잘하시니까. 1학년 분들은 요즘 우리 3학년들? 1학년 애들? 에휴, 점점 걱정이 커진다. 괜찮아요. 내년에 3학년이 있잖아요. 기대를 안 하지. 우리 내년 진짜 많아요. 혹시 몰라, 민서가 1등 할지. 그건 싫은데? 현빈이가 1등 할지. 거시 정리가 안 됐어. 하나가 1등 할지. 물이 안 들어요. 어? 물이 안 들어요. 안 들어? 작년에 있는 애 중에 물리 좋아하는 애가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뭡니까? 민서 있잖아. 물리 안 좋아하는데. 현빈이는 뭐뭐 선택하는 상황일 때. 선택? 네. 혹시 우리 네모네모 모든 친구는 뭐뭐 선택했지? 지구가 지구가 눈금 생겼다며. 네 되게 생겼어요. 제가 지구가 이거 물질. 진짜 나왜 그래? 이거 실험 공부 다 생길 것 같은데. 아니 뭐 조절하겠지. 여기서 그 전에 봤잖아. 딱 이런 딱딱딱 맞는 거 보니까 쌤이 그냥 꼬셔가지고 따닥따닥 넣었다니까. 근데 이거 싫다 보면 뭐 맞아요. 저 스탠드가 피사의 선탁이구나. 기울어져 있는데 화면은 똑바로 되는데. 역시. 힘의 평면 아니겠지? 자, 또 질문. 아니 질문 있어. 찾아야 돼. 내야 하늘이다. 이제 1시간 동안 질문해야 돼, 지금. 지난주에 3시간 동안 질문해서 할게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3시간 질문했니? 니네? 네. 그 내용 질문해줬잖아. 문제 질문해. 빨리. 문제는 지성이가 풀었을 건데 다 풀어서 없어? 뭘 더 풀어? 너가 문제 질문하고 문제를 다 풀긴 했지. 다 풀긴 했는데. 하나만 질문해, 빨리. 저요? 하나, 둘, 셋. 야. 잠깐 없는데. 내용도 괜찮아. 내용도 딱히. 너무 쉽대요. 상대로 니네 선생님 몇 문제 내신데, 상대로? 안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 노 코멘트 하셨습니다. 근데 낼게 없어, 상대로. 아니 저번에 복도에서 이제 쌤들을 가시면서 저희 선생님 두 분께서 서로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 파트에 낼 거 있어요? 없는데요? 제 것도 낼 게 없어요. 시험 문제가 낼 게 없는데요? 그래도 내야죠. 전화도 많은데, 뭐. 그게 무슨 대화야? 어떤 쌤들이? 이창재 선생님과 정근현 선생님 대화였어요. 나의 멘탈을 흔들었지. 기본적으로 공부할 거 분명경에 문제 나오기 쉽고 분명경에 나오기 쉽지. 그 다음에 렌즈 제작자 공식. 근데
구명거울 공식. 그렇게 적혀 있어. 왜냐면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 또 렌즈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상이 생기는 위치 찾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이런 문제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에 의한 단서, 그냥 일반 굴절 문제도 있구나. 일반 굴절 문제. 그 다음에 영의 이중 슬릿에 의한 단서문. 그지? 각막 띄워놓는 것까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얇은 막에 의한 반사. 이건 진짜 자주 나와요. 얇은 막에 의한 반사. 반사 방지막, 투과 방지막. 굉장히 자주 나와. 특히 반사 방지막에 대해서 이때 고정난 자유단 같은 특히 많이 이용하고 있어. 그 다음에 뉴턴링 문제도 엄청 나와. 그리고 얇은 막에 얇은 두 장의 유리판의 간섭은 가끔 나와. 그것도 약간 이게 그건 비교적 쉽게 표현하기 때문에 가끔 나와. 그거 벌써 몇 문제냐? 여섯 문제잖아. 그 다음에 현대물리 쪽은 우리 여기에 참고로 굴절에서 페르마 원리 이용하는 게 있었지. 수업 안 했어요. 다행히도 안 했어요. 안 했어? 했으면 똥을 쌌겠지만 다행히 안 했어요. 이분인데 안 했어요. 안 계시잖아? 안 하셨습니다. 안 계시고 안 계시니? 네. 아하, 2학년이면 할만한데. 아닌데요, 우리 같이 하나. 그 다음에 되게 쉽잖아. 아니. 도전되고. 아니면 굴절 법칙을 기하학적으로 증명한다든가. 굴절 법칙 실제로 기하방학을 이용해서 증명한 것과 페르마를 이용해서 증명한 것 두 가지 비교하는 걸 시험에 낸 적도 있어. 겁나 많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길이 수축, 또 시간 지연에 대한 문제. 특히 시간 지연은 빛시계를 이용한 예와 로렌츠 변환을 이용한 얘가 이번에 로렌츠 변환을 많이 해준 거 보니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이거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오는데 특히 선생님이라면 시간 지연의 비중을 둘 것 같아. 그 로렌츠 변환을 이용한다면 길이 수축 관계도 다시 한번 혹시 보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자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에너지 관계, 에너지 그리고 운동량 관계. 이건 새끼 문제로 부수적으로 많이 쓰는 문제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설마 뭐 그건 안 나오겠지? 힘 구하는 거? 네? 힘 구하는 거 미분 이용해갖고 상대론적 힘 계산하는 거? 힘 같은 건 없었어요. 에너지가 왜 없어 이 자식아? 에너지가 뭐라는 거? 설마. 일을 해준 만큼 물질의 운동의 에너지가 변화되고 이게 가마 마이너스 곱하기 MC 제곱으로 변했던 적분, 미분, 포함 과정이 있었잖아. 네, 있었어요. 해주셨지. 네. 한번 이거 쭉 써봐. 근데 힘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힘을 알아야 일을 FS라는 해서 미적분해서 아니면 힘을 줄 거야. F라는 녀석은 상대론적인 값으로 dt분의 d v 곱하기 얘는 1 마이너스 제곱분의 v 제곱의 2분의 세제곱이다라는 걸 주고서는 이거를 시작할지도 몰라. 좀 간단한 미분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 또 뭐가 있을까? 질량 결손에 의한 일반 상대성 이론은 거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핵물리 부분에서 핵 반응식 있잖아. 핵화학 반응식. 그래서 핵 반응식 나머지 쓰고 그걸로 계산 핵자랑에 여러 개를 줄 거야. 문제 여러 개 주고 빈칸 만들어. 질량수 아니면 그걸 한 문제로 만들고 싶으면 빈칸을 A, B, C, D 했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얼마인가. 실제 옛날에 그렇게 내가 선생님도 봤어.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2개씩 조금 정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벌써 열하나. 근데 이게 반반 내기는 좀 쉽지 않고 이쪽이 비중이 좀 클 가능성이 높아. 근데 그게 있지 않아요? 어? 선생님 평가 기준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살짝? 어떤 평가가?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야 한다는 진짜 그런 게 이거는 지금 여기는 뭐야? 구절에 대한 얘기지. 간섭에 대한 얘기지.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얘기지. 근데 그러면 일반 상대성이 하나는 나와야잖아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숫자로 낼 게 없다. 그러니까 될게 없어서 뭐가 나올지 그 서술하라가 나올 수 있어. 오. 일반 상대론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증거를 기술하세요. 근데 증거는 3-4가지 있을 수 있고 그래갖고 그거는 한번 나중에 뭐 시험 닥쳐가고 한번 쭉 요청 답안지 만들어서 쓰면 되는데 보통 잘 안 내지. 일반 상대론은 여태까지 나온 적 없고 만약에 나온다면 등가 원리를 설명하는 거. 등가 원리를 설명하세요. 어느 별에 우주선 정지한 우주선에 물체가 있을 때 물체가 이 별로부터 받는 중력과 그때 생기는 중력에 의한 가속도와 같은 가속도로 가속되는 개 내에 물체가 느끼는 관성력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행성에 있는 로켓 안에서 빛을 보게 되면 자 우주 공간에서 빛을 쐈을 때 진행 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빛을 쐈을 때 빛이 내부 관측자에게는 뒷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처럼 보이듯이 관성력에 의해서 기울어지는 것처럼 보이듯이 행성 위에서 빛을 행성의 중력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발사하여도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등가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 한번 잘 봐두라고. 일반 상대로는 등가 원리하고 증거나 현상밖에 없어. 뭐 수성의 세 차원도, 아인슈타인의 별, 그 다음에 에딩턴의 실험에서 일식 때 태양의 뒤쪽에 있는 별이 보였다는 현상들, 중력에서 휘는 현상들이 설명되지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기술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일반 상대로는 쓸거 없을 것 같아. 내기는 아깝다. 슈바르트-슐트 반지름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 선생님 노트를 못 찾아서 선생님 집에서 하고 있는 상대성의 책을 보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상태로 계산이 복잡한 식이야. 또는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방정식부터 출발해가지고 풀어야 될 거고,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그래서 또 다른 책을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어. 지구 탈출 속도라는 거. 지구 탈출 속도가 어떻게 나타나니? 이 LMV2의 제곱이라는 거 마이너스를 지구 곱하기 얼분의 라절분의 라절 스몰 m이 0이라는 식으로 나타내잖아. 그래서 지구 탈출 속도를 이렇게 표현해 줬다라고 이야기해. 얘는 얼마? 얘는 얼마? 얼분의 2gm이라고 쓸 수 있다고 해. 이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보는데 이런 형태로 식을 쓴다면 EMC 제곱꼴로 나타내서 실제 이거 미국에서 교수가 쓴 책에서 이렇게 언급되고 있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해. 그래서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경계가 됐다라고 해.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어리라는 값을 이렇게 표현해 줬다라고 해. GM분의 EGM분의 얼마? 식이 이상하다. 뭔가 뒤집혔어 그죠? C제곱분의 2gm. 자, 그러면 얼분의 GM 이라는 값이 2분의 C제곱이지. 그래서 얼이라는 값이 C제곱분의 2gm을 쓸 때 이 값을 슈바르트-슐트 반지름이라고 얘기하자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탈출 속도, 비탈출 속도와 관계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나오기가 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보내주기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때 수행 때 그렇게 했어요. 처음부터 쓰지 말란 소리 있는데 아니 수행 지랄하지 마. 수행 발표할 때는 어떻게 했어? 그래서 나 그럴 줄 알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 둘 다 적었어. 수행 때 사실 풀이 안 알려줬잖아. 난 둘 다 적었어 그래서.
쌤이 알려준 방법하고 태주도 그렇게 다 적었어요. 앉아서. 선생님이 다 보고 오라고 발표하죠. 아직 결과 안 나왔어요. 근데 항상 정근영 선생님은 수행평가 보고 수행평가에 대한 채점을 안 알려주시고 점수만 알려주세요. 근데 항상 점수가 좋게 나와서 점수 그냥 선생님 필기 학교 선생님 필기해 준 대로 내면은 문제는 없고. 시험은 지금 최근에 증명이 안 됐어요. 그냥 이렇다여가지고. 결과적으로 실험적으로 근데 시험 문제는 증명하라고 나왔어? 그 유도하라고 나와가지고 유도는 그렇게 하면 돼요. 뭐, 선생님 학교 선생님 써준 그대로만 써도 점수 줄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 2 나오는 게 무슨 특점이 있어. 선생님도 막 하도 본지 오래돼갖고 처음에 교과 과정에 들어오고 나서 학교 다닐 때는 없어가지고 그 교과 과정에 일반적으로 특산적으로 나오고 깊이가 얼마큼 될까 책 나오기 전에 나온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거든. 그래갖고 상대성 이론에 대한 책 구해서 보면서 대부분 다 써봤는데 너무 지저분해갖고 선생님들 기억이 안 나. 더티. 상대성 이론 고등학교 과정에서 빼고 대학 과정에서 웬만하면 가르치지 말아야 되는데 대학교 어디 가냐? 어디 가냐가 이제 어딜 갈 수 있을까? 버스 타면 웬만하면 다 가. 버스는 버스 인천에서 출발해서 지하철 한 번 내지 두 번과 버스 3번 이내 타면은 웬만한 학교 다 가. 많이 안 들어도. 어디든 갈 수 있어. 군대도 갈 수 있겠다. 진짜 알았어. 서울대는 군대 가지만 버스 안 타면은 학교 교실 들어가기 싫을 거야. 가장 끝쓴 머리 있었어. 어디 쓰는지 모르겠어. 뭐 풀이에서 뭐 적당히 보시고 옛날에 가르쳤던 아이인데 문과 아이인데 서울대 갔는데 학교 공대쪽이 맨 끝머리 있거든. 그쪽에 한 번도 못 가봤대. 졸업할 때까지 갈 일이 없어서. 자, 뭐 질문? 시험 보면 했지. 중초. 나 그 쌤이 이거 증명할 때 열받아서 욕할 뻔했어. 너무 못하셔서. 어떤 걸? 우리도 이상하게 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 베타를 증명하는 과정을 아주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맞아. 한 줄이면 되는 걸. 우리도 겁나 힘들게 했었어요.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사인 알파 더하기 사인 베타? 네. 하동 중초. 그거 그냥 2등분, 이등분 2등분에서 하면 끝나는데 거기서 그걸 탄젠트 막 나오고. 아니, 그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근데 그 방법은 수학 선생님들이 잘 안 쓰는 방법이고 A 더하기 B를 알파, A 빼기 B를 베타라고 그래갖고 그거를 치환해서 푸는 쌍풀이야. 너무 열받더라 시였어. 답답해가지고. 그리고 언제는 이상차고 경차고 동등시 두가지고. 이상차 경론차 똑같아. 근데 비리 관계잖아요. 근데 이상차가 파이가 차이 나는데 경로차도 파이 차이가 난다고 했어. 저번에 가져가지고. 이상차가 설명해 주시면 경론차는 일반적으로 거리에 대한 표현이고 이상차는 위상에 대한 표현이거든. 근데 만약에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학생들한테는 구분해 주는 게 좋긴 하지. 위상차에 있는 파이만큼을 거리 차이 그대로 적용시켜가지고 좀 값이. 아니야, 이 식을 옛날에 니네 학교 시험 문제로 출제됐던 적이 있어. 4기, 3기 때 김현성 것 같은데 경론차 델타와 위상 람다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해줘. 델타라는 거리에 대해서 위상은 파이만큼의 위상이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리에 해당하는 값은 얘는 람다에 대한 거리가 위상이 2파이에 해당하거든. 한번 요게 한 파장이잖아. 그럼 이게 위상이 하나 지나간 거고 새로운 위상이 시작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관계다라고 해서 델타 곱하기 2파이라는 것은 람다 곱하기 파이가 되어버려서 델타라고 하는 것은 델타 파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로 표현하자. 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2분의 람다분의
값을 구하는 그런 이 파이 당연히 0의 이중수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게 d 사인 세타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밝다 어둡다 조건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얘는 자 2분의 파이 곱하기 2m 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되니? 이상이 m 파이가 되니까 항상 보강이 일어나는 위치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곱하기 2m 플러스 1을 해주게 될 수도 있거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 녀석들이 이상이 0이거나 2파이거나 3파이거나 이럴 때는 보강이 일어나지. 한 이상만큼 차이 나면 얘들은 항상 어때? 보강이 일어나게 되고. 자, 얘가 0이거나 0이 아니고 2분의 파이거나 2분의 3파이거나 2분의 5파이거나 또또또 나타나면 상쇄가 되겠지. 그래서 요거 정리해주면 D사이즈가 넘겨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간섭 조건이 되고요. 그래서 위상하고 항상 저런 식으로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구명 경계에는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으니까 잘 봐. 아이들이 구명 경계 의외로 어려워하거든. 그래서 시험 문제 자주 내줘. 그다음에 뉴턴님도 남직스러운 먹거리야. 뉴턴님은 수업을 해주셔서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근사시킬 때 라지 얼과 스몰 얼이 D보다 매우 크다 그래갖고 날려버리셨니? 아니면은 얘를 이항급수를 하셨니? 날려버리셨어? 네. 날려서 똑같이 하시면 돼. 근데 선생님들에 따라서 이거를 이항급수 형태로 전개해서 하게끔 했던 선생님들도 계시고. 정근이 선생 스타일 이거 기억나는 거 이창재 선생 스타일 같은 시험지 안에 다른 스타일로 풀어야 돼. 근데 선생님들이 문제 교차해서 내줄 수도 있어서 알아두면 좋아. 여기 시험 보면 어떻게 될까? 조금씩 나눠냅시다. 그래갖고 내실 수도 있으니까. 각자 파트에서 내시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파트를 아니까 서로 크로스해갖고 어느 정도는 교체해갖고 내실 수도 있고 자기 거 낼 수도 있고. 보통 선생님들이 싫어하지. 내가 했던 파트 딴 선생님이 내시면. 근데 재미난 선생님들 한번 내보세요. 내가 뭐 다 가르쳤을 때 내가 선생님도 계시고. 간섭 문제에서 그 표현할 때 앞에 개수 n 있잖아. n이 0부터 시작하면 0부터 시작해. 0일 때 첫 번째 발견이 예를 들어 이중수리 얘기해 줄까? 이중수리수로 할까? 뭘로 할까? 뉴턴님으로 할까? 이중수리수로 할까? 이중수리수 해볼까 일단? 네. 자, 얘는 중앙에 필기가 예술이죠. 중앙에 밝은 무늬가 오잖아. 그래서 0의 이중수리수의 양무늬는 이런 식으로 와. 자, 이런 식으로 와. 이때 중앙에 밝은 무늬가 얼마냐면 이게 m이 0인 밝은 무늬야. 그 인접한 녀석은 어두운 무늬지. m이 0인 어두운 무늬야. 자, 이 곱은 얼마가 되니? m이 1인 밝은 무늬, 얘는 m이 1인 어두운 무늬, 얘는 m이 2인 밝은 무늬, 얘는 m이 0인 2인 어두운 무늬. 이런 식으로 세트로 들어가. 그럼 아래는 어떻게 될까? 얘도 똑같아, 대칭이야. 근데 마이너스 9로 써주는 경향이지. 첫 번째라면 m이 0일 때를 뜻하는 게 있는 거죠. 첫 번째 밝은 문이나 어두운 문을 말하면은 m이 첫 번째는 중앙으로부터 첫 번째라는 뜻을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그럼 얘도 중앙으로부터 첫 번째 어두운 문이야, 얘가. 숫자로 보지 말고 개념을 봐야 돼. 그 다음에 얘는 첫 번째 밝은 문, 중앙으로부터. 중앙을 첫 번째라고 하진 않잖아.
보통은 중앙으로부터 첫 번째 발음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자기 자신에 있는 거 빼버리니까. 됐어? 또 힘들 수 없어. 새우 먹고 싶다. 새우? 아 요즘 새우철인데 씨. 그 소금도 있어 먹고 싶어. 아 새우 아는 사람 주변에 새우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짜증나. 저 좋아합니다. 새우 먹으러 갑시다 그랬는데 안 먹는데 왜요? 그랬더니 손가락에 묻히기 싫대. 내가 까줄게. 내가 까줄게. 그럼 왜 까요? 꼭 찾아보면 되죠. 껍질째 먹으면 되죠. 다리 떼 새우 구이. 그니까 껍질을 왜 먹어? 먹을 만한 그냥 귀찮아서 먹는데. 아 그거 찔겨갖고 어떻게 먹어? 스피닝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들이 다 나빠갖고 못 씹어. 그 새우 대가리도 씹어 먹니? 대가리는 그냥 숟가락으로 자르고. 우와. 먹어 먹기는? 통에 떼고 먹죠. 대가리 속에 먹을 것도 없더만 뭘 먹어? 대가리는 모아서 라면에 넣어야 돼. 하기서 대가리만 꼬갖고선 그 껍질째 먹는 사람들도 있다. 선생님이 전에 포장마차 갈 때 엽기적인 사람 봤는데 보통은 생새우 먹는데 생새우 먹을 때 껍데기는 까고 먹거든? 근데 어떤 옆자리에서 먹으면 아줌마야 포장마차에서 그 큰 스타이로폼 통에다가 새우를 담아주거든. 그걸 덮어놨어 바가지 같은 거. 손을 쭉 넣더니 꺼내더니 까먹을 줄 알았더니 대가리부터 막 씹어먹는 거야. 거의 엽기적이었어. 생새우 먹어도 대가리는 거의 안 먹는데 비려서. 비린 것도 비린 건데 생새우가 굉장히 고소하대. 선생님 생새우는 안 먹어도 생새우 좀 먹어도 생새우를 까서 죽이는 애 남들한테. 그리고 선생님은 새우 구이 시키고 딴 사람들은 생새우 시키는데 그 생새우를 선생님이 까줘. 살아있는 거 까주긴 하는데 먹는 거 못하겠더라. 되게 맛있대는데. 그거 까는 방법도 있잖아. 까는 방법? 대가리 따고 따고 꼬리 쪽에서 밑쪽 배까지 싹 긁고 위에 세 번째 그러면 칸에 내가 생새우는 질겨가고 그렇게 안 돼. 아니 그 어차피 세 번째 칸에다가 위에 넣어서 네가 모르는구나. 요즘 새우 껍질 제거 가위가 나왔는데 다이소에서 팔아요. 대가리 떼갖고요. 대가리 떼갖고 가위를 등 쪽으로 쭉 껴요. 그 다음에 딱 누르면은 껍데기가 딱 분리가 돼. 신문물이다. 난 맨날 손가락으로 세 번째 칸에다가 넣고 지랄을. 요즘 그거 새로 나왔어. 그래갖고 걔는 생새우, 구운 새우 다 따진대. 다이소에서 3,000원이래 했는데 가봤더니 없어 다이소에. 저기 학원 앞에 다이소에 지나가다 봤어요. 아니 그 다이소마다 물건이 다 있는 게 아니야. 다 없어. 큰 다이소 가야 돼. 다이소에 빼라고요. 그 다 뭐지? 없어. 학원 다 앞에 생긴 거 있잖아요. 여기 있어. 시쪽에. 네? 학원 뒤쪽에 생겼잖아. 네. 거기 갔더니 있던데요. 새우잡이 가위? 네. 가봐야겠다. 샤프 심사로 갔을 때 봤어요. 그래 마치 거기보다 딴 데서 나온 게 더 좋아. 아, 그래요? 또 민서가 그러겠다. 수업은 안 하고 새우 얘기만 한다. 우리 새우 먹으러 갈까? 꼬실 사람 없어. 저 꽂아주세요. 넌 고백 시기야. 나 술. 그래서 시험 끝나고 한번 놀러 온다 그랬는데. 그걸 믿으세요? 민서가 선생님이랑 데이트 가야 돼요. 바빠요. 하고 나서 아니야 좀 먹자고 하고 꼬시면 와. 야 애들 뭐 먹을 건데? 그러면 와. 와, 이거 물리 지호 이기면은 내가 또 밥 사주마. 지호 한 명이라도 이기면 내가 밥 사주마. 밥이요? 무사히 어떨 거예요? 아니 지호를 왜 포함 되지? 지성이, 현빈이, 그 다음에 누구야? 민서, 준열이, 하나, 나연이,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지? 근데 쌤 이길 수가 없어요. 예림이, 그 다음에 준서. 8명 중에 한 명 지호 이기면은 아니 조절조절 애들이 연 먹으려고 한 과목만 파는데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기업은 우리 안 팔 거야. 딴거 팔 거야. 요즘 수학에 관심 가져갖고 수학할 거야. 아니요 화학에 관심 있어요. 어? 지호 화학에 관심 있어요. 화학에 관심 쳤어요 요즘? 화학이 요즘 현대물리 쪽 하는구나. 아니 그럼? 그냥 화학에 꽂혔어요. 지금. 아 요즘? 정말 화가 너무 잘 봐. 바람직하네. 진짜 97인가? 그걸 쪄버려가지고 미쳐가지고. 2등이 몇 점인데? 95일 거예요. 2등이 90은 90 차이가 없잖아. 90점대 근데 90점대가 많지 않아요. 그냥 말도 안 되게 위에 뚜두둑 있고 둑 없다가 점수가 다시 밑에서 예림이 화학 잘하지 않아? 그때 2등 했어요. 그때 2등 했어? 지구가 1등하고? 제가 평균보다 조금 밑이었거든요. 근데 중간에서 38등 했어요. 오 열심히 했네. 그러니까 평균인데 어. 그게 등수상의 평균은 아니에요. 아 점수 그 편차가 컸어. 편차가 그렇지? 너무 커요. 진짜? 평균 조금 밑에가 30 몇 등이야? 한 평균보다 마이너스 1점이었나 2점이었는데 38등 했어. 개꿀? 나 생각보다 등수가 높았네. 아 등수 공개해도 되는 거야?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지 5등급이면은 뭐 위로 치기도 애매하고 아래로 치기도 애매해서 상관없지 않을까요? 위, 아래, 위, 아래. 38등 5등급이라고? 네. 그쵸. 그 뭐지 그때 기준으로는 80명인가 아 81명인가 9등급이니까 절반 정도? 절반보다 조금 절반 잘하는 절반 좀 9등급이 중심이니까 5등급이 중심이니까. 흔들이 질문. 흔들이가 이번에 2등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 지호도 무조건 1등 해야지. 같이 몰리고. 지호도 요즘 물리 계속 1등은 못하잖아. 합산으로 1등 하는데 시험마다 단 시험마다 다르잖아. 모르겠어요. 살짝 비교해 좀 늦어서. 전쟁만. 갑자기 아까 그 말 들으니까 갑자기 오랜만에 생각났어. 옛날에 유치했던 생각이. 질문. 뭔가 필기한 거 같아. 시렁이 질문. 이번에 솔직히 공부하면서 어려운 건 없었는데 뭐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있잖아. 저거 어떻게 내리는지 이거를 어떻게 내릴지가 참 아니 연습했던 거야. 진짜 이렇게만 나오면 그냥 구명경기 구하는 아니 거. 뭔가 이렇게만 나오긴 살짝 슴슴하잖아. 간이 안 되는 공식 약간- 구하는 거. 이제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저는 이걸 어떻게 매콤한 맛으로 나올까 지금 되게 무섭거든 나는. 몇개 막 섞어잖아요. 어. 갑자기 안 섞어. 일단 뒤져서 불닭볶음 맛으로 나오면 이제 꿀팁에만 양소금을 막 이렇게 뿌려. 소금이 들어갔더니 야구를 스치고 야 선생님 여태까지 니네가 물리를 못했는데 갑자기 잘한다고 생각하고 어릴 때 내겠니? 단발 안 밀렸었어 또. 나 참. 아 잡담할 거면 녹화 접자. 빨리 질문해. 민서가 볼거리가 없었겠다. 새우 얘기